겪어서 잠을 푹 못 자는 것 같아요. 5번 자면 4번은 꿈을 꾸는데 어제도 엄청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혹시 전쟁이 난 꿈 꿔보셨나요? 총알이 빗발치고 아주 아수라장이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다시 잤는데 그 꿈을 이어서 또 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도 찌뿌둥하고 정말 컨디션이 꽝이었습니다. 거의 매일이래요. 꿈 때문에 제대로 못 자고 매일 엄청 피곤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예전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기, 성장기에 때는 이렇게 뭐 벼랑 끝에서 아니면 언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꿈들을 또 자주 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그거는 네가 키가 크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또 가긴 했던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사연자님은 꿈을 꾸는데 너무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니 이 또한 굉장히 깊은 잠, 좋은 잠에는 굉장히 큰 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뭘까? 그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수면이라는 어떤 단계를 아시면 아, 꿈꾸는 단계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아시면 좀 더 편안하게 꿈을 또 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면 이렇게 입면 단계, 그래서 거기 1단계, 2단계 쭉 가다가 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렘수면이라는 그러니까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는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에 도달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제 뇌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그 활동이라는 게 뭐 깬다 이런 것보다 낮에 있었던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아니면 또 내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배출하는 다시 재정립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뇌가 활동하다 보니 이제 기억을 정리하고 또 잊어버릴 거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또 나도 모르게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혹시 집에 이제 애완동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이들이 있는 경우를 보면 그 녀석들도 잠을 자는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이제 꿈을 꾸는 타이밍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은 나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 렘수면 단계에서 몸의 피로도 풀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간인데 그때 바로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신기한 거는 모두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꿈을 또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8시간 내내 아니면 잠자는 내내 꿈을 꿨다, 한숨을 못 잤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중반 잠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어떤 렘수면 단계,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 한 4번 정도 90분 간격이나 100분 간격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자주 움직이는 분들은 또 토막장 같은 식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더라도 초창기에 있는 렘수면 단계는 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발표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자꾸 기억한다는 것은 뭘까요? 수면의 만족도가 그만큼 깊지 않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주 깬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 중도각성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깨다 보니 깨서 또 자꾸 뭔 생각을 했을까?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뭐나 하나에 그 집착을 하다 보면 계속 그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수면의 패턴으로 잘못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꾸 생생한 거를 자꾸 계속 기억하는 게 남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을 또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꿈을 꾸는 시간 자체가 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 렘수면 단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보면 이제 이걸 한국말로 억지로 해석을 하면 얕은 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넌렘 수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을 깊은 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얕은 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게 나쁜 잠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가끔 보면 얕은 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과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이 있는데, 바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은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시간은 뇌가 활성화되고 뭔가 휴식, 다시 재생,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렘수면 단계가 너무 자주 있거나, 그 다음에 회복이 횟수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길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가볍게 일을 넘기지 마시고, 아, 이거 왜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자신한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도중에 깰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바로 이렇게 중도각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도각성이라는 게 없는 것만이, 통잠만이 다 좋은 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한 번도 내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좋은 잠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지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도저히 깰 수 있다.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렘수면 단계에서 살짝 깼구나. 아, 그래서 다시 처음을 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자꾸 이제 깼네? 라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또 모이면 또 안 좋은 수면 습관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서 한번 슬쩍 넘기는 마음 관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자는 날에 꿈을 꾸며 잘 수는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잤다 라는 얘기는 자세히 보면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수면 다음 검사에 어떤 검사를 해보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잠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다음에 내가 렘수면, 깊은 잠 이런 단계들은 이제 파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잠을 8시간에 꿈꾸면서 한숨도 못 잤다라는 분도 딱 해보면 어느 정도 잠을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근데 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못 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한번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아시면 좋을 거가 뭐냐면, 팁이 내가 일어나기 2, 3분 전에 꿈을 기억한다. 아, 이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기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뜬 눈으로 계속 임의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근데 바로 2, 3분 전, 아니 길어요 5분 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내내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줘. 네, 스스로가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법 꼭 기억하셔서 내가 8시간 내내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번 세팅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의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 잘자남이 건강한 수면 습관 10개명 이걸 만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두 번째,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자기 암시를 한다. 네, 세 번째, 체온을 올리는 스트레칭, 식사를 한다. 네, 씁니다. 그리고 낮에 아침에 햇빛 샤워를 하고 또 체내 정전기를 빼준다. 네, 몸이 많은 전자파가 있죠. 네, 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낮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예, 저절히 바르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식, 네,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을 삼가한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잠이 잘 드는 수면 환경, 매트리스, 베개, 이불, 온습도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폭은 뭐가요? 두통의 원인이다. 네, 코로 호흡한다. 네, 이 부분 꼭 기억해서, 혹시나 내가 이폭 구강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네, 내일 일은 내일로, 오늘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네, 이거 중간에 깼을 때도 내일 보자, 잠을 자자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에 맞는 수면법을 찾는다, 만드는 거죠.
남이 이렇게 해 라고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 나의 수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나만의 방식을 취하는 게 여러분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4시간 수면법, 5시간 이런 걸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나에 맞는 적합한 수면 시간, 타이밍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마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자기 암시를 한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는 이제 꿈을 꿔서 계속 잠을 못 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수면 리듬이 매일매일 망가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는 잘 자고 잘 일어났다라는 자기 암시를,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기한테 확 해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수면의 질이 차츰차츰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자고 잘 일어났다, 이런 자기 암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REBT라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인간을 이루는 3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그죠? 네, 합리적이냐, 정서적이냐, 행동으로. 이런 상호작용 중에 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아마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보셨을 것 같아요. 위약을 줬을 때 그냥 물인데도 나는 좋은 거 먹었어 하니까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통약 안 먹어도 이거 두통약이에요 라고 그냥 뭐 반죽한 거 줘도 난 것 같은, 네, 바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동,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 꼭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자는 거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잘 잤다. 이렇게 한번. 그리고 밤새 편안했다. 네, 난 잘 일어났다. 나는 자기 암시, 아침에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한번 주시고 딱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네, 제가 긍정적 자기 암시에 대해서 또 수면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마 이 시작이 바로 하루의 컨디션을 잘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네, 꿈을 많이 꾸는 분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네,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